남편과 사이가 어려워 한 집에 사는데도 거의 말도 안 하고 남처럼 지낸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도 노력했지만 저한테도 이제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항상 하면서 그럴 때마다 이제 쪼그라드는 저를 이제 발견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딸들이 결혼 전이라서 이제 그때까지만 참아보고 살자 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참고 살았을까? 답답한 마음도 들고 억울한 마음도 좀 있습니다. 엄청 용기 내셨다라는 게 제가 느껴지고요. 예. 차분한 듯하지만 그 떨리는 목소리가 다 느껴져서 네, 저도 이게 굉장히 집중이 되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자리에 그 저분의 배우자는 아니지만 문득문득 찔리시는 분도 계실 거라는 어딘가가 뭔가 이렇게 약간 뜨끔뜨끔 하신 분들도 또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후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배우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노력했던 시간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 예, 헛된 노력이라는 건 없습니다.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 두 분의 관계를 제가 좀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우리 지금 질문을 하신 아내분은 쌍방 간의 에너지 교감을 원하시고, 배우자 되시는 분은 일방적인 걸 계속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는 방식이 두 분이 지금 다르세요. 한 분은 오고 가는 걸 원하시고, 한 분은 예전에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 일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일방적인 거는 부모 자식 간에 보통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기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 자식 지간에도요, 양육이 되는 정말 그 일방적인 게 꼭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부모도 자식도 쌍방간에를 원해요. 근데 그 타이밍을 딱 놓쳐버리게 되면 이제 막 그 일방적인 게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불편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가장 좋은 인간관계는 쌍방간이죠. 오고 가는 거. 그게 부모 자식 지간이든 부부 지간이든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정말 계속 그 관계가 지속이 되려면 반드시 쌍방간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선도에서는요, 수승하강이라고 합니다. 이 수승하강을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길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오고 가기는 하는데 그 왔던 길로 가지는 않아요. 화강부터 얘기하면 몸에서 보면 심장의 화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병이 나는 거고요. 이 심장에 있는 뜨거운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야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열이 받치는 거예요. 어디로? 위로. 그래서 이 열이 아래로 안 내려가고 위로 치받아 버리면요, 이게 화병이에요. 정말 심인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심장의 화기가 이제 선도에서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려줍니다. 근데 이 내려가는 길은 앞쪽에 있어요. 몸 앞통에 있고요. 그래서 이게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아랫배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아랫배에서 그 화기를 잡아주게 되면 허리 뒤쪽의 신장은요, 수기를 의미하거든요. 물을 뜻해요.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솥에서 물이 끓는 것처럼 아랫배 단전이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이 솥이 신장입니다. 여기에 물이 끓어가지고 신장의 수기가 증기가 되어서 척추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머리를 시원하고 맑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길이 다르죠. 화기는 앞쪽으로 내려가고요. 신장의 수기는 척추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한 상태예요. 자연에서 보면요, 태양 빛이 막 내리쬐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를 데우죠. 그러면 차가운 증기가 구름을 만들고 그 구름이 다시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쌍방간의 에너지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방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열이 위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열을 받겠죠? 근데 열 받는 상황이 계속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정말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신 분에게 그 쌍방간을 원하시는데 그게 지금 당장 배우자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들어. 이럴 때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배우자를 바꿀 수 없는데 계속 배우자에게 매달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화가 치받아 올라가는 거를 나는 계속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기운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기운을 받으셔야 되는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 중에 위축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기운이 좀 펴질 수 있는, 우리 질문하신 분의 에너지가 좀 이렇게 펴질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저는 반드시 꼭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을 내가 받는다라는 걸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배우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길이 나질 않아. 막혀버렸어. 그렇다고 해서 뭐 극단적으로 막 이혼을 하신다거나 그런 걸 제가 권하는 건 아닙니다. 길이 막혔으면 뚫는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래도 지금 뚫리지 않아. 그러면 일단 거기를 뚫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새로운 길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길을 내셔가지고 내가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데요.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봉사활동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작지만 조건 없이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이고 고맙네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이제 새로운 길을 내는 거죠. 예,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관계가 되지 않는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자신감을 먼저 본인이 찾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을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덤비면 이제 어느 순간에 할지도 몰라요. 일단 거기 막힌 데는 일단 내버려 두시고요. 본인 살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감을 다시 북돋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자신감을 누구도 무너뜨리지 않는 자신감이 되길 원하신다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어려운 이웃을 조건 없이 돕는 그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시행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걸 그냥 기분 날 때, 시간 날 때,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정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딱 정하셔가지고 그 날짜에는 꼭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내시면 그게 이 가족을 대하는, 배우자를 대하는 또 새로운 활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내는 겁니다. 예.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한테 매달리기보다는 바꿀 수 있는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세요. 나는 그래도 바꿀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살아야죠. 내 마음이 먼저 살아야죠. 제가 그걸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